또 하나, 세 번째 사안인 거죠. 송 작가가 그렇게 이제 건희 얼굴 보면서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짚어주면서 여기를 당겼습니다. 여기를 올렸습니다. 나중에 이쪽 얼굴이 처지고 나면 또 이거 재시공할 겁니다. 그랬는데 계엄 당일날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통령 주치 성형외과 동만 오빠를 찾아가가지고 3시간 넘게 시술을 받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김건희가 회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시간을 빼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김건희가 알리바이 따위를 만드는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눈치 보는 그럼요. 저희가 늘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수준 높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정말 띠드버거가 먹고 싶었던 거를 우리는 도청을 안 당하려면 사람이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수준이 높았던 거야. 그들에게 우리는. 그러니까 김건희도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해석을 하려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은 그걸 몰랐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뭔가 신발이 확 올라올 수 있게끔 얼굴을 바로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저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정말 겁니다. 아니 저기 신이 그렇게 이상한 얼굴을 좋아해? 이상한 얼굴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계를 좋아하냐고. 신발을 받으려고 하면 저기 뭐 파묘에서도 나오고 합니다만 이 얼굴에 수치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수치를 하는 건데 그 이전에 화장을 엄청 세게 해요. 왜요? 어? 왜요? 아니 그래야 귀신들이 보고 이뻐한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왜 그런 기괴한 걸 예쁘다고 해요? 뭐 귀신들의 나름의 그 뷰티의 기준이 있겠죠. 귀신도 보는 눈이 있겠지. 보는 눈이 있으면 그런 게 안 예쁘죠. 그 사람들 차원에서는 이뻐 보일 수 있는 거지. 전통적으로 무당들이 보면 엄청 화려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세게 화장을 하잖아요. 눈도 막 성형 엄청 하고 맞아.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몸주님께서 그거를 좋아하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뻐야 그 몸에 들어와 주는 거예요. 그냥 항상 자기는 그 대주를 모시기 위해서 대주님 들어오시라고 항상 자기 자신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러 들어갔을 때는 사실상 김건희는 그때부터 계엄이 성공할 때까지 무제한대로 구술하려고 저는 이 시술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용산에 안 있어요. 용산에 안 있고 한남동에도 없다고 합니다. 안가를 전전하면서 돌아다닌다고 하거든요. 왜요? 왜요? 계속 구술하고 있다니까. 계속 구술하면서 그러니까 무당들 데리고 무당들 데리고 구술하면서 지금 있는 상황을 타파해 나가기 위한 그런 방책들을 졸라리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25일을 많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건희가 지금 날짜를 잡아줄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스타일로 자전 무조건 5일이야. 그래서 정말 미치겠다. 135야? 그러니까 건희가 50, 15, 25, 30으로 가는 건데 지금 올해 안에는 꼭 해야 돼요. 올해 지나면 대운이 바뀐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김건희가 다시 마지막 재시도를 한다고 치면 저는 30일이 제일 유망하고 유력하다고 위험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네. 30일?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김건희에 대한 체포가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국의 무속인 연합에서 살을 날렸다. 날리고 있대요, 지금. 계속해서 용산과 김건희한테 살을 날리고 있어서 있다. 그걸 피해 다니느라고 일종의 살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용산이나 안가에는 그러니까 관저에는 못 있는구나. 못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으면 있겠다. 살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안가를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야, 이게 무슨 진짜. 무협지냐? 그러니까. 와우. 야,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혼자서 계엄군을 무당들과 함께 주술로 이끌고 있고, 물론 뭐, 뭐예요?
우리 천주교 사장님도 그런 용들이 숨어 들어간 게 용산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구국 토정 무속인들 연합에서 지금 이 계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김건희한테 살을 날리고 있는 무속의 전쟁 시대인 겁니다. 진짜. 지금이. 아니 이게 말이 이게 돼요? 뭐 하는 거야? 현실이 그렇잖아. 지금 이게 예. 있는 일이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얘네들이 해온 짓거리를 보면은 얘네들한테는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되는 거죠. 충분히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일 와,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우리 이 애봉이 아빠가 우리 총리가 그럼 한덕수는 왜 지금 이렇게 주저하고 있느냐? 한덕수의 부인도 사실상의 무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냐면 한덕수 부인이 원래부터 신기가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제 전주 출신인데 서울에 그 경기고 올라와서 서울대를 들어가갖고 엘리트 코스만 쭉 밟았어.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행시에 합격을 하니까 그 상황에서 1년 선배에 있던 정운찬이가 아시죠? 전 총리 정운찬이가 소개를 시켜줘요. 서울대 총장했던 그 정운찬이가 그 정운찬이가 자기 친구를 서양학과 다니는 지금의 그 부인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정운찬이가 또 김건희하고도 관련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운찬이가 자기랑 동갑인 1살 연상의 최아영 씨를 소개를 해줘요. 근데 이분이 서양학과를 다니는데 최아영 씨. 서양학과를 다니는데 사실상에 이제 그림을 접고 응용미술로 넘어갔어요. 응용미술. 네, 응용미술로 전공을 전환을 했습니다. 왜 전환을 했냐? 왜 사람을 안 그리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을 보면 관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려고 사람을 보게 되면 근데 되게 소름이다. 최아영 이렇게 한덕수 부인 쳐가지고 제가 최아영이 어떻게 생겼나를 봤어요. 턱 모양이 한덕수랑 똑같이 생겼어. 한덕수가 여기가 무턱이잖아요. 와이프가 똑같이 생겼네? 그럼 뭐 살아가면 닮는다고도 하고요. 닮은 사람을 배우자로 하관 운명설이 맞나 봐요. 아니 원래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잘 맺어지는 경우가 네. 상대 얼굴에서 내 얼굴을 발견했을 때예요? 애정이 확 이렇게 쏠린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라서 닮는 게 아니라 닮아서 부부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미 대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신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무속에 심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지몽을, 스스로 예지몽을 꾼다. 꿈을 많이 라고 꾼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전반에 대한 예지몽들을 꾸고 이것들을 해석해가지고 일종의 점사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로 점집에 가갖고 자기가 꾼 꿈으로 갖고 해몽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도 남편이 출세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적극적인 방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출세가 잘 안 되면 유학을 가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가 일종의 이제 소년급제를 했는데 급제를 하고 나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들어갔는데 공무원이 됐는데 승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때려치고 29살에 하버드에 가갖고 2년 동안 수학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해서 석사를 따고 들어온 다음에 바로 승진이 돼. 근데 보통 이런데 유학을 가거나 이거 자비로 간 거거든요. 그 장모 집에서 장모가 돈을 대줬겠죠, 장인이. 워낙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근무를 하다가 또 안 돼. 출세가 또 안 돼. 그러니까, 34살에 또 2년 동안 하버드에 가서 또 박사를 따옵니다. 따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 바로 차관으로 올라가고 승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요런 류의 일종의 방책을 쓰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끝나지 않고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종의 방책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실제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줬대요. 이게 단순하게 보면 뭐 부적을 써주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묘자리를 바꾸라든지 이사를 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얘네들이 뭔가 큰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희한한 짓들을 많이 해요. 소꿉대기 베끼는 것 같은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애초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영발도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도사요? 영발도사. 영발도사? 이게 한자는 게 영을 발전시키는, 일으키는 도사라 갖고 영발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영발도사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법사가 아니라 도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희한한 방책을 많이 이걸 알려줘요. 뭐 뒷산에 나무를 심으라든지 아니, 왜 뭐. 뉴스에서 이런 내가 무속 관련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야 대체? 이게 우리 전 국민이 이제 무속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걸로 한덕수 나이만큼 50년 가까이에 이게 매몰이 돼 있는 거고 이런 와중에 김건희랑 접점이 너무 많은 거야. 서양화 전공부터 시작해갖고 점집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최은순하고 같은 점집을 다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영향력들을 봤을 때 사실상 이 언니도 김건희의 멘토이거나 내지는 비슷한 형태의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 동업자가 아닌가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점조직인 거죠. 점으로 뭉쳐져 있는 거대한 점조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얘네들은 계속 방책을 쓰면서 지금 있는 상황을 뒤엎을 수 있을 방법을 상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점장이들하고. 그리고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로운 토종 무속인들이 특공대를 조직해갖고 쫓아다니면서 살을 날리고 있는 거지. 저는 김건희하고 최하영 부인하고 지금 뭔가 같은 걸 도모하고 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남편을 대통령에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같은 뭔가를 방책을 쓰러 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이 양반도 돈 엄청 많은 양반이에요. 최하영 씨네 집안도. 지금 지금 한덕수 씨가 살고 있는 150억짜리 그 한옥도 사실은 장인어른이 살던 집을 자기가 싸게 인수받아갖고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제력이 전혀 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탄핵을 당하면 이 자리를 날릴 수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이 탄핵을 당해서 이거를 날리지 않기만 하면 차기 대권이 자기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저는 진짜 여러분도 되게 기가 막히시잖아요. 늘 매일같이 보는 이런 얘기들이 정말 아우 진짜 어디 내놓기 이게 무슨 아프리카 주술사가 운영하는 나라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역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기가 막히는데 뭐 어쨌든 그들은 그런 거에 기대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도사가 됐든 무당들이 됐든 힘을 합쳐가지고 나를 김건희를 또는 한덕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은 남들한테 살을 날려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원래 타고난 운명이 아닌데 원래 자기 게 아닌데 그걸 뺏기 위해서 도륙을 하고 칼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무협 소설도 아니고 자, 오케이. 근데 약간 오컬트지. 괴기 소설이지 이 정도 되면. 근데 얘들이 무속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내가 살을 날려가지고 딴 걸 뺏을 수 있어. 그거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 무속에는 그게 있어요. 본인들이 이거를 자기 게 아닌데 욕심내가지고 살을 날려가지고 엉뚱한 욕심을 취하면은 그 욕심이 이루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대가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는 걸 이게 원래 있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이거는 아이 난 몰래 이건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묘자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분들 그럼 어떡해요? 이게 이루어지면 지금까지는 얘들이 이게 이루어졌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얘들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는 그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입신 양명을 위해서 쓴 거니까 어느 정도 조금 영빨이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쓸 수 있었어. 그런데 이거는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거는 얘네들이 영빨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너무 큰 일이어가지고 얘들 몇 명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이걸 성공시킬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미쳐 있어요. 지금 홍준표도 파멸을 해갖고 이장을 하고 그러니까 하고 미친 새끼 진짜. 이준석이도 지금 몇 자리를 옮기고 있다고 하고 지금 이 미친 것들이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내년 대선에 나가겠다고 지금 지 부모 몇 자리를 옮기고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오세훈이도 지금 그 지랄을 하고 있고. 다들 미쳤나 봐. 진짜 다들 미친 게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미쳤나 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와가지고 한번 강 청소하려면 밑바닥에 있는 것들 다 떠올라야지 사실 청소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늘 위에 것만, 위에 쓰레기 몇 개 줍는다고 해서 강 전체가 정화되는 게 아니고 홍수가 한번 나요. 물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물 밑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어서 하는 것들이 지금 다 떠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다 떠오르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단은 너무 많은 쓰레기가 떠오르고 일단 홍수도 겪었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 우린 지금 정신이 없어. 근데 이 와중에 이것들이 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네, 가라앉습니다. 이제 가라앉는 게 아니고 정리됩니다. 예, 다시 우리가 그 쓰레기를 다 청소를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섭다고 냄새 난다고 피하면은 이것들은 다시 가라앉아서 또다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회에 아주 그냥 싸그리 모아가지고 청소를 싹 해서 불태워버려야지만 다시 가라앉는 것들이 없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는 또다시 가라앉아서 암약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걸 알고 염두에 두고 그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그 송 작가 TV에서 쭉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흥미 위주로 믿거나 말거나 뭐 음모론으로 들으셨지만 이거 음모론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모든 음모론이 맞춰져서 가고 있고 또 이런 얘기를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알리냐면 이게 나가야만 지금 윤석열을 믿고 아니면 대한민국의 뭐 사법 시스템을 믿고 또는 지네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조직 내지는 이 뭐 국민의힘이 됐든 뭐든 이 보수라고 하는 여권이라고 믿고 있는 이 애들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그렇지.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추종자들이 안 따라가요. 그렇죠. 지금 계엄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 계엄사령관도 아니고 퇴역한 보고도사가 지금 이 계엄을 일으켰단 말이야? 우리 군 지휘권을 걔가 지금 다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런 걸 알아야만 제2의 계엄도 안 일어날 뿐더러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자정을 해야지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김직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서 이게 그치.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일 때는 본 몇 명이 저희가 이걸 봤어요.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안 봤잖아. 내 눈으로 확인 안 하니까 안 따라온다고. 쟤들 또 무슨 음모론이야. 마치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이 몇 달 전부터 김민석 의원이 몇 달 전부터 계엄령 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진짜 이쪽에서 뭐 말도 안 되는 대명청이 아니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한다 그래서 할 때도 우리 직원들 아무도 안 믿었어. 근데 이게 온 국민이 보는 눈앞에서 불법 계엄이 선포가 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심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대다수는 불안해요. 잠도 못 주무시고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저쪽 방식에 맞춰서 제가 저쪽의 논리대로 하면은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 말을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렸는데 저한테는 무당들이 살을 날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왜 화장이 두꺼워서? 아니요.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신들이 항상 따라다녀가지고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너는 산에 절을 가도 항상 산신각에 절을 해라.
너를 지켜준 할아버지가 항상 있다. 그래서 너한테 함부로 해코지를 못한다. 오히려 해코지를 하려고 달려들면 그 사람들이 해코지를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 이게 너무 오래전에 저는 들은 얘기예요, 사실은. 나도 여기 할아버님 앉아 계시다니까. 학문이 높으신 그래서 그 할아버님이. 저는 점집을 안 가는 이유가 가봤자 그 무당에 눈을 가린대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서 저에 대해서 못 보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럼 무당집에 갈 필요가 없겠네요. 뭐,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틈나는 대로 작두나 좀 타봐. 아유, 뭐 또 저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 두 별로, 분은 든든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사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별로 상관하지 않고 사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저한테는 종교가 있잖아요. 저는 불교라는 종교가 있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하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왜요? 지금 한 5살쯤 되간 애가 옆에서 치마 잡고 서 있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크게 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자, 마요. 아무튼. 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왜냐면 나 말년 겁내 좋대. 겁내 좋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우리나라의 마요. 산천 경계와 지난 5,000년 동안 쌓여져 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토종신들이 지금 다, 이 분천 관계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외놈 귀신에 씌어있는 윤석열, 김건희를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 토종 그 무속 특공대들이 산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5일 안에 끝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고 혹시 힘드신 분들한테 이런 방식으로라도 혹시 힘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괜찮다. 우리 다 이거 이겨낼 거다. 근데 우리가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어릴 때 수도 없이 넘어지고 무릎 깨졌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살아보니까 쉽게 되는 거 없잖아요. 아우, 너 나이 50 넘어서 비상계엄 불법계엄을 내 눈으로 확인할 줄이야. 내가 어떻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이 쉬웠으면 좋겠는데 어렵다는 거.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민주당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너무 다행이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나라 살리려고 이랬구나. 그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막 목소리 내고 수박 척결해야 했는데 우리가 그 난리를 쳤던 게 결국은 우리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그 당위성에 움직였지만 지나고 보니까 나라 살리려고 그랬구나.